수천 년 전에 쓰인 점토판을 손에 들고 그 내용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경험입니다. 3700년 된 바빌로니아 점토판이 역사학자와 과학자들 사이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쿠나폼 점토판을 처음 본다면 그것이 쿠나폼 점토판인지 알아차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1900년대 초 발굴되어 뉴욕의 한 수집가에게 조용히 팔린 이 점토판은 수십 년 동안 대학석에 놓여 있었고 그저 이상한 숫자들의 나열 정도로 치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그 의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최근 인공지능이 점토판의 마모된 표면을 스캔했을 때 드러난 패턴들은 전문가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고대 문자 속에 숨겨진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으며 어떤 이유로든 묻혔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플림프턴 322는 언뜻 보기에 그저 오래된 점토 조각에 불과합니다. 손바닥 안에 들어갈 만큼 작고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 특별할 것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유물은 기원전 1800년경 바빌론에서 만들어졌는데 당시 메소포타미아 평원에는 거대한 지구라트가 우뚝 솟아 있었고 문자는 아직 초기 단계였습니다. 즉, 이 깨지기 쉬운 유물은 로마 제국보다도 메소아메리카의 피라미드보다도 심지어 세계 대부분의 문명보다도 오래된 것입니다. 가로 13cm, 세로 9cm로 엽서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비좁은 공간 안에는 너무나 정밀하고 치밀하게 배열된 숫자 패턴이 담겨 있어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이 고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수학적 유물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이 점토판이 만들어질 당시 바빌로니아 서기관들은 갈대펜으로 젖은 점토에 쐐기 모양의 기호를 찍어 쓰는 쿠니아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 점토판에는 그 기호들이 촘촘하게 배열된 숫자 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보기에는 상인의 장부나 곡물 납품 내역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연구한 사람들에게는 그 배열이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 부분이 마치 책에서 가장 중요한 페이지의 모서리를 뜯어낸 것처럼 부서져 있다. 이러한 손상은 수십 년 동안 여러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한때 그곳에는 무엇이 있었고 왜 사라졌을까? 남아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60진법으로 쓰인 숫자가 정확히 사열 15행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는 바빌로니아인들이 사용했던 숫자 체계로 오늘날 우리가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인 60분 60초와 각도를 나타내는 방식인 360도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제시된 숫자들은 엄청나게 크고 일상적인 합계라고 하기엔 너무 크며 우연한 계산의 결과라고 하기엔 너무나 정확하다. 그 순서는 섬뜩할 정도다. 각 행은 마치 체계적인 공식이 생성된 것처럼 정확한 수학적 관계를 통해 다음 행과 연결되어 있다. 오류도, 모순도,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결과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플림프턴 321을 만든 사람은 단순히 숫자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정성을 들여 지식을 보존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점토판은 메소포타미아 땅속에 묻힌 후 수세기 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묻혀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누군가 또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대 바빌론의 진흙 속에서 뉴욕의 한 대학 진열장까지 이 점토판이 여정을 떠나기까지 실제 삶에서 겪은 모험이 소설 속 가장 상징적인 고고학자에게 영감을 준 한 남자의 손을 거치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유물의 진정한 의미가 3000년 넘게 감춰져 있던 이유를 이해하려면 폐허가 된 도시에서 현대 기록 보관소의 석에 이르기까지 이 유물이 거쳐온 기묘한 여정을 따라가 봐야 합니다. 역사, 발견, 그리고 초기의 미스터리. 19세기 초 에드거 뱅크스라는 남자는 수집가의 안목과 도박꾼의 직감을 가지고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인 메소포타미아 사막을 누볐습니다. 뱅크스는 평범한 고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매력, 재치, 그리고 값진 유물을 발굴하는 재능은 훗날 가상의 모험가 인디애나 존스에게 영감을 주었다. 뱅크스가 발견한 가장 귀중한 유물은 고대 바빌로니아 정착지 유적에서 발굴된 햇볕에 바싹 말라 갈라진 점토 덩어리였다.
뱅크스에게 그 점토판은 특이한 물건이었지만 신문 일면을 장식할 만큼 대단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그 책을 희귀서적과 교육 관련 진귀한 물건에 관심이 많은 뉴욕의 부유한 출판업자 조지아서 플림프턴에게 팔았습니다. 플림프턴은 그 석판을 개인 소장품으로 간직했습니다. 하지만 플림프턴이 사망한 후 그 석판은 컬럼비아 대학교에 기증되었고 대학 기록 보관소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수학과에 보관되었습니다. 그것은 플림프턴 320이라는 라벨이 붙은 채 유리 상자 안에 갇혀 조용히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다. 가장자리가 울퉁불퉁하고 불완전하게 깨진 것은 눈에 띄었지만 그저 사소한 흠집으로 치부되었다. 수십 년 동안 아무도 그것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유물 그 이상이라는 것을 짐작하지 못했다. 학자들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고는 어깨를 으쓱하며 추측했다. 어떤 이들은 상인들이 교역품을 기록하기 위해 쓴 장부일지도 모른다고 했다. 또 어떤 이들은 서기관이 수학 연습을 한 것일 거라고 짐작했다. 하지만 그 숫자들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 초창기부터 몇몇 예리한 학자들은 그것들이 비정상적으로 큰 규모이며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가축을 셀 때 사용하는 양을 훨씬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배열은 너무나 깔끔해서 마치 의도적인 암호 같았습니다. 하지만 맥락이 없으면 그 관찰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장부였을까요? 교육 도구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기록한 것일까요? 논쟁은 흐지부지 되었고 그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은 채 남았습니다.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새로운 이론들이 등장했다 사라졌고 플림프턴 320에는 학술 논문의 각주 정도로 전락했습니다. 여러 세대의 연구자들이 그 특별한 무언가 바로 코앞에 있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것은 부서진 모서리가 단순한 손상의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었다. 만약 없어진 부분에 더 많은 숫자나 지시사항이 담겨 있었다면 남아있는 부분은 전체 이야기가 아니라 단지 어떤 목적을 가진 무언가의 눈에 보이는 조각일 뿐이었을 것이다. 나머지는 의도적으로 제거되었거나 역사 속으로 사라졌거나 은행들이 발견하기 훨씬 전에 숨겨졌을 수도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중요한 단서는 바로 눈앞에 있었다. 그 숫자들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배열되었고 고대 문명이 수세기 후에야 이해할 수 있을 법한 수학적 구조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질문, 새로운 AI 도구, 그리고 학문적 통념에 도전하려는 의지를 갖춘 새로운 세대의 수학자들이 마침내 그 패턴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이 오자 낡고 먼지 쌓인 숫자 목록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무서운 것, 수학적 의미, 20세기에 조용히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몇몇 수학자들이 플림프턴 322의 고해상도 사진을 연구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그저 이상한 무작위 숫자들의 나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예상치 못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숫자들은 전혀 무작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완벽한 수학적 규칙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태블릿의 각 줄에는 3개의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숫자들을 합치면 현대 교실에서 배우는 직각삼각형의 공식이 성립했습니다. 즉, 짧은 변의 제곱과 긴 변의 제곱을 더하면 대각선의 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호로 표현하면 S제곱 플러스 L제곱은 D제곱입니다. 여기서 S는 짧은 변, LL은 긴 변, D는 대각선입니다. 빗변. 이것들은 대략적인 추정치나 어림짐작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피타고라스 삼중수라고 알려진 정확한 값들이었습니다. 피타고라스 삼중수는 이 공식을 완벽하게 만족하는 세계의 정수 집합입니다. 오늘날 학생들은 삼각법 수업에서 3, 4, 5와 같은 예를 접합니다. 하지만 이 고대 점토판에 적힌 숫자들은 훨씬 더 크고 정확했습니다. 점토판 4번째 줄에서
바로 눈에 띄는 한 가지 예가 있었습니다. 12, 79, 13,500, 그리고 18,541. 각 숫자를 제곱한 다음 처음 두 결과를 더하면 그 합이 세 번째 숫자의 제곱과 정확히 일치하고 소수점 이하까지 일치합니다. 반올림도 오차도 없었다. 이는 점토판을 만든 사람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피타고라스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완벽한 정확도로 그것을 숙달했음을 의미했다. 이는 적어도 통용되는 수학사적 관점에서는 놀라운 일이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기원전 6세기에 철학자 피타고라스에 의해 정립되고 그리스에서 발견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점토판은 1000년도 더 전에 살았던 바빌로니아인들이 이미 그 정리를 매우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그 의미는 실로 엄청났다. 플림프턴 322는 그리스 삼각법보다 최소 1300년 앞선 것이다. 단순히 한두 가지 사례를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다. 그 숫자들은 의도적인 순서를 따랐다. 각 행은 체계적인 진행 과정에 따라 다음 행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만든 사람은 이러한 세 자리 숫자를 생성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 60진법을 사용하여 놀라운 정확도로 이를 표현했습니다. 이 60진법은 특이한 점이 아니라 오히려 장점이었습니다. 60은 10보다 더 많은 정수로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분수를 더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바빌로니아인들이 초기 그리스 삼각법에서 흔히 발생했던 반올림 오류를 없애는 방식으로 비율을 다룰 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접근 방식이 오늘날 교실에서 가르치는 방법보다 더 정확했습니다. 또한 숫자들은 마치 참고서처럼 기울기가 가파른 것부터 완만한 것 순으로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삼각형에 필요한 특정 비율을 즉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분명히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시사합니다. 3700년 전 누군가는 직각 삼각형의 완벽한 기하학적 구조를 활용하여 무언가를 만들거나 측정하거나 예측했던 것입니다. 이 표의 존재는 해답보다는 더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켰다. 바빌로니아인들은 왜 이토록 공들여 이 표를 만들었을까? 순전히 학문적인 목적으로 서기관 교육을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건축 도구로서 지구라트와 운의 완벽한 각도를 맞추기 위한 것이었을까? 혹은 우리가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이토록 정밀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까? 학자들이 플림프턴 321을 연구하면 할수록 그것은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거리라기보다는 어쩌면 지금은 사라진 더 큰 도구나 자료 세트의 일부인 하나의 기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일부 사람들은 원본 점토판의 나머지 부분이 발견된다면 이러한 의문점들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려줄지도 모른다고 우려했습니다. 만약 바빌로니아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점토판을 만들었다면 진정한 미스터리는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왜 그것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태블릿의 활용 가능성. 수십 년 동안 플림프턴 322의 의미는 추측의 대상이었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와 관련된 내용임이 밝혀지자 논쟁은 그 정체에서 존재 이유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훨씬 더 불안감을 자아냅니다. 한 이론은 플림프턴 321을 바빌로니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계산을 담당했던 소수의 엘리트들을 위한 훈련 도구로 묘사합니다. 먼지 쌓인 칠판이 아닌 점토로 만든 교실을 상상해보세요. 학생들은 엄격하고 거의 비밀스러운 교육의 일환으로 점토판에 완전 삼중수를 새겨 넣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체계에서 플림프턴 322는 단순한 수학 문제집이 아니라 훗날 메소포타미아의 물리적, 정치적 지형을 형성하게 될 사람들에게 전해진 중요한 열쇠였을 것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그것이 고대 건축가들을 위한 작업 지침서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빌론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기념비적인 건축물의 중심지였습니다. 높이 솟은 지구라트, 복잡한 운하 시스템, 거대한 신전 단지들이 평원에서 솟아올랐고 각각은 완벽한 공학 기술을 요구했습니다. 각도는 정확해야 했고 기초는 수평이었으며 비율은 정확해야 했다. 삼각형 비율의 정렬된 목록을 가진 플림프턴 322는 거대한 구조물이 단순히 서 있는 것을 넘어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건설 참고 자료였을 것이다. 그러한 역할에서 그것은 권력의 도구였으며 그것을 통제하는 자는 도시의 형태 자체를 좌우할 수 있었다. 그 훗날 데니얼 맨스필드와 함께 일하게 된 수학자 노먼 와일드버거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그 점토판은 삼각법표였지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삼각법과는 달랐습니다. 바빌로니아인들은 각도나도 또는 복잡하고 부정확한 60진법 체계의 개념에 의존하는 대신 순수한 비례식을 사용했습니다. 이 이론은 오랫동안 잊혀진 도시 사이의 기록 보관소에서 발견된 관련 점토판 시 427의 발견으로 더욱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시 427은 피타고라스의 삼중수를 사용하여 토지 경계를 매우 정확하게 표시한 측량 지도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누가 무엇을 소유하는지에 대한 현실 세계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사용된 수학의 실제 적용 사례였습니다. 토지가부, 지위, 그리고 생존을 의미했던 사회에서 그러한 도구는 기술적으로 진보된 만큼이나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러한 이론들을 종합해보면 무시하기 어려운 그림이 그려집니다. 플림프턴 322는 단순한 숫자의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목적 고정밀 기기였습니다. 이는 엘리트를 교육하고 대규모 프로젝트 건설을 지도하며 영토 분쟁을 해결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그러한 다재다능함은 수학이 단순한 호기심에 그치지 않고 통치, 기반 시설 및 통제에 깊숙이 스며든 강력한 힘이었던 문명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조차도 피상적인 설명처럼 느껴집니다. 네, 우리는 그것이 사원을 짓고 들판을 측량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별자리를 그리고 일식을 예측하고 단순한 건축물보다 더 크고 더 조직적이며 더 위험한 무언가를 계획할 수도 있었을까요? 연구자들이 이러한 용도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볼수록 그들이 가진 것은 훨씬 더 큰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플림프턴 322의 깨진 가장자리는 그것이 한때 지금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정밀한 무언가의 일부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잃어버린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다면 바빌로니아인들이 왜 그토록 완벽한 수학적 기준을 필요로 했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현대 과학이 아직 직면할 준비가 되지 않은 어떤 목적을 밝혀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다니엘 맨스필드 박사가 단서를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이 사건에 뛰어들었고 그가 밝혀낸 사실은 이 모든 이야기를 뒤흔들 것입니다. 데니얼 맨스필드 박사를 소개합니다. 데니얼 맨스필드 박사가 플림프턴 321을 처음 접한 것은 거대한 고고학 발굴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유적에 파묻혀 있거나 이라크 사막에서 점토 조각을 발굴하고 있던 것도 아니었죠. 당시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 U&SW 시드니 수학통계학과 선임 강사였던 맨스필드 박사는 훨씬 더 평범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강의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우연한 만남이 진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강의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 고대 수학 문헌을 살펴보던 맨스필드 박사는 우연히 그 발상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보관되어 있던 풍화된 점토판 이미지를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잿빛 쐐기돌 모양으로 덮인 구워진 흙으로 뒤덮인 손상된 직사각형 모양의 구조물로만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맨스필드는 다른 것을 보았다. 그 숫자들의 정밀함은 무시할 수 없었다.
그것들은 단순히 질서정연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정확한 건축을 보여주는 논리와 조화를 따르고 있었다. 맨스필드는 흥미를 느껴 처음에는 말 그대로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는 곧 이것이 그저 이름 모호하고 먼지 쌓인 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다. 플림프턴 320이라고 불리는 이 도구는 이미 수십 년 동안 학자들을 당혹스럽게 해왔던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여긴 것을 그는 3500년 전에 사라진 문명의 도구로 보았다. 그의 연구는 삼각법에 대한 혁신적인 생각을 가진 동료인 노먼 와일드버거 교수의 관심을 끌었다. 두 사람은 점토판의 진정한 의미를 하나씩 밝혀내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그들의 연구는 수학계와 고고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논문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플림프턴 322는 바빌로니아인들이 삼각법을 정확하게 조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제목은 주장만큼이나 대담했습니다. 맨스필드는 바빌로니아인들이 후대의 그리스인들이 사용했던 각도 기반 삼각법이 아니라 비율에 기반한 삼각표를 개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후대의 삼각법을 괴롭혔던 바놀리모체의 영향을 받지 않는 체계가 탄생했으며 이는 그리스 삼각법보다 1500년 이상 앞선 것이었습니다. 이는 역사에 대한 대담한 수정이었고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았다. 맨스필드는 플림프턴 3장 22절이 바빌로니아인들이 실용적이고 강력한 목적을 위해 사용했던 수학적 도구들의 광범위한 네트워크의 일부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 의심은 탐구로 이어졌다. 그의 탐색은 사이 427이라는 또 다른 점토판을 발견하게 했다. 맨스필드는 발굴 기록을 통해 그 점토판의 여정을 추적하며 서류와 희미해져가는 현장 기록들을 따라 이스탄불까지 찾아냈다. 그 유물은 모래 속에 묻힌 것이 아니라 고대 동양 박물관의 기록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었다. 2018년 그는 사진을 받았고 1년 후인 2019년 그는 실물인 사이 427 앞에 서서 그것을 손에 쥐고 있었다. 맨스필드는 문자 그대로의 역사와 상징적인 의미 모두에서 그 무게를 느꼈다. 그는 거의 4000년 전에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을 만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정적으로 복잡 미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아주 작은 실수라도 과거로 가는 대체 불가능한 열쇠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추상적인 수학적 계산이 아니었다. SY427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여 경계를 정확하게 표시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측량사의 현장 도면이었다. 선은 곱고 모서리는 정확했으며 구획은 깔끔하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현대 측량 도구가 발명되기 3700년 전, 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응용 과학이었습니다. 바빌로니아인들은 실험을 한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들은 기하의 학을 이용하여 재산 분쟁을 해결하고 자원을 관리하고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건설했습니다. 이 점토판들은 단순한 학문적 연구가 아니라 행정, 통치, 그리고 어쩌면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도구였습니다. 2021년까지 맨스필드의 연구는 수학사의 일부를 다시 쓰게 만들었다. 오랫동안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되었다고 여겨졌던 수학적 진보의 역사는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되어야 했다. 바빌로니아인들은 이러한 원리들을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숙달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획기적인 발견에도 불구하고 연구에는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플림프턴 3장 22. 절이 사라진 부분은 학자들을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사라진 기둥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었을까요? 바빌로니아인들은 또 무엇을 계산했을까요? 맨스필드는 이론은 있었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아직은요. 그러던 중 연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발굴 현장이나 박물관 기록 보관소에서의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디지털 영역에서였습니다. 한 연구팀은 고대 문자, 맨스필드의 이론, 그리고 수학적 구조에 맞춰 특별히 훈련된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손상된 유물의 손실된 부분을 가상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 기술은 플림프턴 322의 파손된 가장자리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맨스필드는 잠재력과 위험성을 모두 이해했다. 인공지능은 거의 4,000년 동안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드러낼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만약 점토판에 누락된 정보가 바빌로니아 수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히는데 그치지 않는다면 어떨까? 만약 그 정보가 왜 그렇게 고도의 지식이 기록되었어야 하는지를 밝혀낸다면 어떨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맨스필드조차도 점토판의 메시지가 애초에 발굴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을 품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이 암호를 해독했는데 존재해서는 안 될 존재다. AI가 플림프턴 321을 분석하는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연구팀은 파편이나 단서, 어쩌면 부분적으로 복원된 몇 줄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얻은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AI는 고대 문자를 읽어낸데 그치지 않고 복원해냈습니다. 남아있는 균일한 획들을 방대한 디지털화된 비문 및 수학적 패턴 라이브러리와 비교하여 AI는 깨진 점토판 가장자리가 원래 어떤 모습이었는지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거의 4,000년 동안 사라져 있던 열들이 화면에 나타났고 모든 숫자가 기존 순서에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그 결과 수학적으로 완벽한 표가 만들어졌고 그 논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도 어긋나지 않았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인간 학자들은 그 용도를 놓고 논쟁하고 추측해왔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아닌 지능체가 며칠 만에 그 해답을 찾아낸 것이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연구원들은 불안해졌다.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있음을 암시하는 듯 했다. 어쩌면 그 점토판의 내용이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어떤 의미에서는 사라져버린 지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밝혀낸 내용은 완전할 뿐만 아니라 훨씬 뛰어났습니다. 바빌로니아인들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반올림된 십진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60진법을 사용하여 현대 방식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훨씬 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계산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복원된 값이 현대 계산기보다 더 정확했습니다. 그것은 원시적인 수학이 아니라 우아하고 최적화된, 어쩌면 오늘날 교과서에 나오는 수학보다 더 뛰어난 수학이었습니다. 이는 고대 문명이 우리가 아직 따라잡지 못한 수준에서 활동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인류가 어느 순간 그 기술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또한 점토판의 숫자 뒤에 숨겨진 의도적인 구조를 밝혀냈습니다. 각 행은 가장 가파른 경사에서 가장 완만한 경사로 체계적으로 배열되어 측량, 건설 또는 항해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연속체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작위 데이터가 아니라 현대 알고리즘처럼 정렬된 데이터였다. 그 사실을 깨닫자 섬뜩했다. 플림프턴 322의 논리는 필기 연습이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처럼 작동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형식의 실험이나 시행착오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시제품이 아니라 표준적인 방식이었으며 이는 제작자가 교육받은 엘리트층 사이에서 이러한 지식이 일반적인 문화권에서 활동했음을 시사합니다. 만약 이것이 그들의 기본 방식이었다면 현재는 남아있지 않은 태블릿에 담겨있는 더욱 발전된 시스템은 무엇이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역사적인 충격파가 발생했습니다. 플림프턴 322는 그리스 삼각법보다 1000년 이상 앞선 것입니다. 그리스식 계산법은 각도와 도를 사용했는데 이는 바빌로니아인들이 이미 피했던 복잡성과 근사치를 도입한 것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확인한 점토판에는 더 빠르고 깔끔하며 앞으로 수세기 동안 수학자들을 좌절시킬 함정이 없는 방법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바빌로니아인들이 어떻게 이것을 발견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이해해야 할 수 있었느냐는 것이었다. 우리의 역사적 모델의 한계로 볼 때 기원전 1800년에 이 정도의 수학적 정교함은 존재해서는 안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존재했다. 이처럼 고대 문명이 그러한 체계를 설계하고 제도화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점토판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단지 단서일 뿐이다. 진짜 질문은 그들이 무엇을 더 계산하고 있었고 왜 그랬느냐는 것이다. 바빌로니아인들이 남긴 것은 수학만이 아니었다. 바빌로니아인들이 남긴 것은 단순히 수학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점토에 새겨진 권력이었습니다. 스웨데르 427 점토판의 발견은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3700년 된 이 점토판은 토지 분쟁 중에 만들어졌습니다.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법률 문서였던 것입니다. 표면에는 정확한 치수가 표시된 밭에 점토 지도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치수는 플림프톤 322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60진법 체계를 사용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수학이 무기로 누가 땅을 소유하고 누가 부를 통제하고 누가 재산을 상속받는지 결정하는 도구로 사용된 사례였습니다.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완전한 통제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플림프턴 322와 사이 427은 두 개의 놀라운 유물, 그 이상의 훨씬 더 큰 의미를 드러냈습니다. 플림프턴 322는 정확한 수학적 진리를 모아놓은 참조표입니다. SI 427은 그러한 진리가 경계를 설정하고 분쟁을 해결하고 결정을 집행하는 데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실용적인 측면입니다. 이것은 우연한 천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획된 체계였고 간결하고 반복 가능하며 오래 지속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가장 불안한 가능성은 그것이 보존되도록 의도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빌로니아인들은 먼 미래에 재발견될 수 있도록 이 지식을 점토에 봉인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점토판들은 단순히 흥미로운 유물이 아니라 고대 세계의 법률, 정치, 경제 생활에 깊이 스며든 완벽한 응용, 과학 도구의 일부였습니다. 여기서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 점토판들은 우연히 사라진 것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묻은 것일까요? 후자가 사실이라면 바빌로니아인들은 자신들의 멸망을 예견하고 문명의 지적 근간을 수천 년 동안 보존될 수 있는 매체에 새겨 넣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불과 홍수에도 변형되지 않는 점토에 그것을 구워 후세 사람들을 위해 남겨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흥미로움에서 공포로 바뀝니다. 수학이 통치의 근간이 되면 협상, 공감, 인간적인 실수는 배제됩니다. 의사결정은 차갑고 정확하며 최종적인 것으로 변모합니다. 토지, 법률, 권력이 토론이 아닌 방정식으로 결정되는 사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뇌물을 주거나 설득할 수도 없고 이성적으로 논할 수도 없는 시스템. 가장 불안한 생각은 이 시스템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묻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조상들은 그것이 너무 경직되고 너무 낯설고 너무 위험하다고 여겨 유지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보다 오래 지속되고 심지어 자신들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잊기로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인공지능에 의해 다시금 세상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개의 점토판이 이 정도의 정보를 드러낼 수 있다면 박물관 수장고와 개인 소장품에 아직 보관되어 있는 수만 개의 점토판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 미궁은 얼마나 더 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바닥에 도달했을 때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이 발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와 같은 영상이 더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을 통해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